안녕하세요. 구글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고 구글 미트로 언제 어디서든 회의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캘린더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 캘린더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미트로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캘린더를 먼저 열어주세요. 구글 앱에서 캘린더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셨나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 음력으로 만든 것도 배웠는데 지난번 거기서 이제 더 제가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캘린더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이 개인용 캘린더랑 업무용 캘린더가 있는데, 그래서 업무용에 대해서 제가 점점점 더보기를 눌러서 설정 및 공유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설정 및 공유를 눌렀고요. 자, 이 보시면 업무용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특정 사용자와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특정 사용자와의 공유인데 제 캘린더 중에서 모두랑 다 전부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업무용으로 제가 썼던 부분만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캘린더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유를 하냐? 사용자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쳐가지고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권한이 나옵니다. 권한이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한가함, 바쁨 정보만 보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쁘다, 한가하다 이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별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정이 있다 정도로만 알려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공유를 할 때는 이제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 이 정도는 이제 공유를 하죠. 자, 왜냐면 이렇게 공유를 해야지만이 상대방에게 내 일정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일정 제목까지. 근데 아까처럼 한가한 바쁨으로 알면 이 사람이 일정이 있다 정도로만 아는 거지 무슨 일정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내려가면요, 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위에서 모든 일정을 세부 정보를 보는 거를 다 포함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다른 일정들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랑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갖는 거죠. 일정을 더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공동으로 뭔가 캘린더를 작업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공동 시설을 같이 이용할 때 서로 등록할 때는 이 정도 권한은 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경 및 공유 관리는요, 위에서 했던 일정 변경 권한에다가 플러스 이 캘린더를 공유하거나 전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권한이죠. 그래서 이 권한은 조금 줄 때 신중하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해진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한가한 바쁨만 줄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일정 보기로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변경까지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 이분한테 이제 메일이 알림이 가겠죠. 가가지고 이분에게 이메일도 가고 그 다음에 캘린더도 가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메일을 알면 좋은데 주소를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소를 모를 때는 근데 모르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한테 내 일정을 알려주고 싶은데 상대방 이메일을 몰라요. 불특정 다수예요. 근데 그분이 구글 계정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캘린더는요, 없는 경우에도 제가 일정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구글 계정도 없고 상대방의 이메일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공유를 하냐? 자, 방금 저희가 했던 업무용을 또 똑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용을 보면, 자, 여기서
일정의 액세스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이 액세스 권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겠죠. 자 이거를 공개 사용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누구나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서 아래쪽 메뉴도 있는데, 이제 개인 계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위에 것만 나올 겁니다. 자, 이 위에 것만 나올 거고요. 이 아래 건 그래서 무시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개 사용 설정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자, 내가 공유하려는 캘린더에서 일정의 액세스 권한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공개 사용 설정을 체크하고 모든 일정 세부 보기로 이제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캘린더 통합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 자, 이 아래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한 번에 캘린더 통합을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이 캘린더의 공개 URL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이제 복사입니다. 복사. 자, 얘를 복사해가지고 자 이제 다른 데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전혀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어볼게요. 자, 전혀 다른 브라우저니까 구글이 연동이 안 됐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짠 열면요. 자, 업무용에 대해서 지금 뭐가 근데 입력된 게 별로 없네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달력이 표시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업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보이죠? 구글 계정으로 연결도 안 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용으로 할게요. 개인용. 저 들어간 게 없어서 개인용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인용으로.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제가 개인 계정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 개인 계정이 있고요. 여기서 자, 설정 및 공유로 가셔서 자, 여러 개가 있죠. 여기서 일정의 액세스 권한 누르겠습니다. 공개 사용 설정 해놨고 모든 일정 세부 정보 보기 해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갑니다. 캘린더 통합 쭉 갔습니다. 아까 되게 별로 없었죠? 복사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많이 일정 등록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짠. 좀 구글 계정 없고요. 링크로만 공유하는 겁니다. 자, 보이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자, 다양하게 일정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조금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상대방이 계정이 없어도 제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 거는 수정은 못 하고요. 이렇게 볼 수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링크로 주되 상대방이 계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떻게 주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URL 이걸로 주지는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일정의 액세스 권한 가볼게요. 자, 아까 체크를 했고 공개 사용 설정 체크했고 모든 일정 확인했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지 않고 상대방의 계정이 있을 때는요. 공유 가능한 링크 받기를 누르시면 돼요. 공유 가능한 링크 받기. 뭐가 뜨죠? 링크 복사. 그럼 이제 형식이 아까 우리가 보던 그런 형식으로 바뀝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불러와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뭐가 없었죠? 없었는데 제가 색깔만 바꿀게요. 제가 공유한 색깔이 좀 달라서 자, 이걸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계정에서 공유한 계정을 링크를 받을게요. 이번에 계정이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어때요? 추가할 거냐고 나와요. 추가. 추가할 거니? 오케이. 추가할 거니? 오케이. 추가. 뿅.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안 해도 볼 수가 있지만 추가해서 보면 제 거 이렇게 들어와서 보이시죠? 들어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졌죠, 뭐가. 그죠? 기존에 등록했던 거리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 링크로 내가 내 거를 이제 링크로 계정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추가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캘린더를 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구글 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트로 가볼게요.
자, 구글 미트. 자, 갔습니다. 자, 요즘 시대인지다. 그죠? 언택트 시대라고 하죠. 뭔가 만나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장소에 약간 구애받지 않고, 이게 시간이라는 건 이제 이동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던, 뭐 서울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이런 이동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문서를 공유하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손쉽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구글 미트라고 합니다. 뭔가 만났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개인 계정도 무제한이었는데 2021년도 7월부터 개인 계정에 한해서는 이제 1시간 동안 연속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더 할 거면 이제 껐다가 다시 뭔가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24시간까지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뀐 게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참여자 숫자는 개인 계정은 100명까지 가능하고,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150명에서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건 약간 계정에 따라서 달라요.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회의 녹화는 개인 계정은 안 되고요. 그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미트. 자, 미트 점 그다음에 뭐죠? 구글. 자, 구글 컴 이렇게 쳐면, 자, 우리가 거기 밑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구글 앱에서 미트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구글 미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사항이 좀 있습니다. 준비물 같은 게. 첫 번째 뭐냐? 카메라랑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랑 마이크.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랑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데스크탑으로 할 때가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도 사실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데스크탑이 문제인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USB 형태로 연결만 하면 설치가 되고요. 자, 보통 그런 카메라에는 이제 내장된 스피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실 거면 그냥 카메라 하나만 사시고 조용히 말해도 거기 내장된 스피커가 있는 것들을 사시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다, 내장된 마이크가 없고 너무 시끄러운 데서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크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물론 비쌀수록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성비를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콘덴서 마이크 한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정도 사서 쓰시면 되게 깨끗하게 잘 나오죠, 말이.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따로 마이크를 쓰게 되면 이제 노트북이나 그 PC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울링이 생길 수도 있고 소리가 잡음이 생길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헤드셋이나 그 이어폰 있죠. 이어폰 중에서도 이제 마이크가 있는 이어폰 있잖아요. 4핀짜리, 그죠? 그거를 이제 꽂으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웬만해서는 말도 잘 들리고, 자, 이제 귀에다가 이제 듣는 거니까 하울링도 생길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의를 할 때는 헤드셋이나 그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사항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글 서비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서비스가 진행되지만,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다 보니까 그런 카메라랑 마이크가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은요. 자, 구글 미트에 들어오셔서 새 회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새 회의를 딱 누르시면,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할 걸 미리 만드는 거. 보통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에다가 일정 예약하는 방법. 세 번째는 즉석 회의 시작. 저희는 지금 즉석 회의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누르면 바로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 들어가 있는 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복사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핀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복사해서 주면 링크가 복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메뉴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까처럼 그 링크를 받아가지고 그 코드를 넣거나 닉네임 넣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만들 때 쓰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갈 때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링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써서 들어간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구글 밑에 들어가서 코드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한 아까 그 링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여기 보면 링크가 있잖아요. 이런 링크, 이 링크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캘린더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회의를 만들면 여기 이 링크를 주셔도 되고 지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자,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이크 킬 건지 끌 건지, 화면 끌 건지 킬 건지, 그리고 가상 배경 선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에 그래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능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고 왔고요. 자, 지금 회의 만드는 법, 회의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보통 저처럼 지금 마이크나 이런 그 카메라가 설정이 잘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랑 카메라를 먼저 연결하세요. 연결한 다음에 전원도 켜고, 전원이 있는 거면 전원도 켜고 연결을 하신 다음에 점점점 여기 더보기가 있거든요. 더보기에 가셔서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 딱 설정 누르면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디오를 자, 보통 마이크를 설치하면 여기 이제 USB 어쩌고저쩌고 나올 겁니다. 그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피커도 헤드셋으로 나올 건지 그 지금 제가 사용하는 뭐 PC나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로 나올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선택해보고 자,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상입니다. 카메라가 뭐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해상도는 자동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화질로 할 건지 표준화질로 할 건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화질이 좋겠죠. 좋은데 이제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다거나 뭔가 끊기시는 분들은 고화질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표준화질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최자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만든 분이 이제 호스트 주인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화면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나만 할 것인지 호스트만 아니면 모두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세팅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빠른 액세스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방을 만들었을 때 얘를 먼저 세팅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번 이렇게 세팅한 값은 같은 기기에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이크를 켰다 켰다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마이크 꺼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오겠죠. 얘도 카메라가 꺼지고 켜지고. 얘는 이제 자막이거든요. 자, 자막 사용을 할 것인지 이제 말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좀 뭐 외국인이나 뭔가 얘기를 한다 이럴 때 좀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용에는 없고요. 워크스페이스 계정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할 때 말에서 껴들기 누군가 발표할 때 껴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들어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얘는 이제 개인 계정에는 없고요. 지금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인데요. 자,
전체 화면을 할 것인지 어떤 특정한 창만 할 것인지 창 전체 이 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탭 이거 하나만 공유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버리면 자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인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버리면 보이시죠? 두둥. 자, 이 제 화면이 지금 이런 화면이 지금 키면 그 화면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그맣게 보여요. 되게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다 이렇게 제가 받는 여러 명이 보이게 해놨는데 발표하는 순간 되게 작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 고정 해제를 누르면 얘도 작아져요. 얘 작아지면서 균등하게 사람들이랑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시는 분은 굳이 이걸 안 쓰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뭐 편의상에 뭐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공유 중지를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자 아까 구글 개인 계정은 녹화 버튼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계정은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말하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로 이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균등하게 모두가 똑같은 크기로 보일 건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동은 이걸 이제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균등하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보는 편이고 자 이게 창의 숫자예요. 예전에는 한 열 몇 개밖에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49개, 최대 49명까지 한 화면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변경 밑에 보면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배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자 블러 처리로 이렇게 배경 색깔만 보이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영상들 자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화면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되게 정신없죠? 자 아니면 제가 따로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그림을 불러와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요. 이 회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현재 참여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이 참여자에 대한 호스트의 권한 모두 음소거됨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용자를 불러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채팅창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그래서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개별적으로 뭐 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누르면 이제 화이트보드, 아까 여기서도 있었잖아요. 화이트보드. 그래서 화이트보드 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걸로 열어도 되고요. 열면 이제 젠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구글 서비스에서 젠보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랑 회의할 때 뭔가 그리거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스티커, 뭐 포스트잇처럼 자, 제 생각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하면 이렇게 막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이거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펜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텍스트 상자도 있고 그죠? 발표할 때 이렇게 레이저 이렇게 썼다가 금방 지우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20개 화면까지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드도. 그래서 회의하는 사람들끼리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보안 컨트롤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캘린더를 공유할 때 상대방이 이제 이메일을 알 때 구글 계정도 있고 그 이메일로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정은 있지만 주소를 모를 때 링크 형식으로 주고 그걸 또 구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메일도 모르고 구글 계정도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링크를 주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도구를 활용한 생산성 높이기 시간을 10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구글 도구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지금 배우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면서 생활 속에서 좀 더 편리한 여러 가지 구글 도구를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